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추경, 4차 추경이 여야 간의 합의가 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좀 쟁점들이 명확하게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님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의원입니다. 추 의원님이 지금 추경안이 화요일 날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는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이게 뭐 그동안에 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라도 표현해도 되나요? 이게 예.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선 뭐 갑작스러운 거는 아니고 예. 여당 간사와 지난 14일 예. 월요일 국회에서 총리 시정연설 전부터 네. 상임위 예결위 심사 일정에 관해서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예. 이 조율 과정에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부문에 대한 예. 지원 시급성 등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네. 가능하면 조기에 국회에서 좀 심사 마무리하자. 가급적 또 추석 전 자금이 집행되도록 하자. 네. 그런데 다만 8조 원이나 되는 재원이 전부 국채 발행을 통해서 빚내서 조달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정한 혈세 한 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되겠다. 네. 철저히 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일정은 확보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전화 만남 등을 통해서 일종 조율하면서 좁혀 오다가 네. 어제 여당 간사하고 그다음에 또 양당 원내대표 함께 자리한 곳에서 최종 일정에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뭐 이제 구체적인 사업 내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합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직도 이제 좀 네. 논란이 있는 게 통신비 2만 원씩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3세 예, 이상에게. 예. 이 부분은 야당 입장은 전면적인 반대라고 보면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이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뭐 문 대통령께서 네. 코로나 피해로 힘든 국민한테 작은 위로와 정성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네. 국민들은 이 통신료 2만 원에 대해서 전혀 감동도 받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함부로 국가 재정 써도 되나 하면서 걱정하고 네. 그리고 국민 세금 갖고 심지어 장난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당인 민주당에서 네. 선심성 정치 과욕으로 잘못 쏘아 올린 저는 오발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개개인한테는 2만 원 뭐 큰 돈이 아니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보면 약 1조 원 되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돈은 함부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이런 행태다. 국가 재정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청와대라든가 정부 입장은 네. 이 뭐 예컨대 3인 가족이면 6만 원이고 예. 4인 가족이면 8만 원 되는 건데 네, 네. 물론 이제 뭐 아동이 있으면 좀 다르겠지만요. 어찌 됐든 간에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은 이 입장이거든요. 뭐 사실 돈이니까 도움이 안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전 국민한테 예. 단돈 이런 식 지급에도 이런 있으나 없으나 한 돈이지만 전체 모으면 5천만이나 되는 돈입니다. 아, 그렇죠. 이런 측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한 개인으로 보면은 2만 원, 3만 원 가정으로 보더라도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은 네. 아시다시피 지금 통신료는 대부분 소비자들이 정액제를 쓰거나 예. 무제한 데이터 이용 요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통신 회사에서 금년 상반기에 이 요금 수입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출한 통신 요금을 보더라도 오히려 통신비는 줄었어요. 작년보다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 피해로 국민들께서 어렵다는데 네. 별로 늘어나지도 않고 국민들 전혀 감동도 없는 수준의 돈을 전체를 모으면 약 1조 원 보는 돈을 이렇게 허투루 써서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뭐 단돈 1원이든 10원이든 100원이든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전체로 국가 재정으로는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부분이다. 좀
제대로 쓰더라도 예. 그리고 이건 전부 빚내는 돈이다. 네네. 이게 그냥 만들어진 돈이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진 돈도 아니다. 예. 그런 면에서 국가 재정은 이렇게 함부로 허투루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대안으로요. 예를 들어 가지고 통신비는 이동통신사에서 먼저 그렇게 감면분을 부담을 하고 네. 나중에 이제 정부가 뭐 세제 지원이나 이런 걸로 좀 보전을 하는 이런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일각에서 또 그런 예.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결국은 정부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기술적인 방식의 문제일 뿐이지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다. 네. 결국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네. 개인 체감도는 낮았는데 네네. 약 1조 원의 혈세가 쓰이게 되는 점은 그대로 문제가 상존한다. 예. 그래서 뭐 세제 감면이든 직접 지원이든 예. 약 1조 원의 세금을 별로 감동도 없는 곳에 그렇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통신비 2만 원 이게 논란이 된 지가 꽤 됐고 여당 안에서도 일부 좀 뭐 회의적인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은 현장에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추경 예산을 가지고 지금 조율을 하는 거는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이제 간사들이잖아요. 예. 여당 입장을 들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요거 좀 뭐랄까 철회할 여지라든가 뭐 이렇게 좀 다시 바꿀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초기에는 당정청 합의로 네. 제한된 아니라 요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들렸습니다만 최근에 네.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네.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 내부에서 입장을 정해야 될 부분인데 아마 여당에서도 네. 일반 국민들의 약 60% 가까이가 네. 통신료 2만 원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예.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이 접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네. 조금 더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문에 네. 우리가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뭐 조영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도 있고요.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사업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 예산으로 이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전문가들은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방역 당국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이건 뭐 두 가지 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이 지금 앞으로 기온이 조금 떨어지고 하면은 독감과 코로나 환자가 뒤섞이면은 방역 체계에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독감 백신은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독감 예방이 코로나 방지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상당히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각에서 연말까지 이 백신 공급이 가능하냐 이런 또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현재 무료 접종 가능 물량이 약 한 1,900만 개 지금 무료 접종하기로 되어 있고 국내에서 총 공급 가능한 물량이 약 3천만 개입니다. 그중에 이제 상당 부분 또 유료 병원에 가서 돈 내고 이렇게 유료 접종을 하죠. 그래서 약 3천만 개 추가로 1,000만 개 이상 물량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도 또 국민 생명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러한 물량에 관해서 무료로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 저는 나라 살림이 어렵더라도 재정은 이런 데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쉽게 말하면 지금도 이제 아동이나 노인들은 무료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다 무료로 맞게 해주자 이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거라고 혹시 추산하는지? 비용은 뭐 한 1,000억 정도 안팎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아야 뭐 1,000 내지 2,000억 사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독감도 하고 예컨대 이제 여당 입장은 그럼 독감 주사도 그러면은 전 국민한테 무료로 접종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통신비도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통신비하고 예방 접종은 저는 별개 사안이다. 통신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재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나라 살리기 어려운데 돈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효과도 없는데. 그래서
통신비는 아까 말씀드린 차원에서 예. 이거는 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독감 예방 접종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네네. 우선 통신비하고 독감 예방 접종하고 서로 협상하고 주고받을 그런 사안의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전혀 별개로 접근하면서 우리가 네네.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그 무료로 정민에게 놔주면은 안 맞을 사람도 이제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물량이 딸릴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전문가들이 좀 걱정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1,000만 개 정도는 1,000만 명분 정도는 추가로 무료 접종이 지금 가능하다는 게 기술적인 검토 결과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심사 과정에서 관계기관이나 또 관련 회사 등으로부터 얼마나 또 추가로 1,000만 개 플러스 추가로 가능한지 아니면 1,000만 개 분만 가능한지 그리고 또 그러면 연초까지는 또 얼마나 조달 가능한지 그런 것까지 짚어가면서 좌우지간 국민들께서 이 독감에 관한 하는 예방 접종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련 방안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국회 논의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2차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요. 핵심적인 게 이제 소상공인들하고 이제 노동자들, 근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지급하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 안은 다 나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야당이 보시기에 요건 좀 바꿔야 된다, 요건 좀 문제가 있다, 요건 좀 개선이 필요하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다수는 정부 여당이 현재 피해 부문에 지원한다고 해서 여러 부문은 적절하게 제한된 부분도 있고 다만 그 세부 내역을 보면은 불필요한 실효성 없는 그런 예산을 묻혀왔습니다만은 괜찮은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발표되고 난 뒤에 소상공인 지원 업종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왜 저기는 되고 우리는 안 되냐 등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택시 기사분들 중에도 왜 개인 택시는 되는데 법인 택시 기사는 왜 안 되냐. 사실은 저희들이 보면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다. 그리고 자녀 돌봄 특별 돌봄 지금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1인당 20만 원씩이죠. 초등학생까지. 근데 왜 초등학생까지만 20만 원 주냐. 중고등학생 자녀 있는 데는 왜 지원을 안 해주냐. 중고등학생들은 이슬만 먹고 사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문제 제기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꼼꼼히 짚어보고 그게 또 가능성은 없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일리 있는 부분은 여당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전향적으로 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지원을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넓히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신 거다 이렇게 들리기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약 8조 원의 빚내서 하는 추경인데 통신비와 같이 감동도 없이 실효성도 없는데 약 1조 원의 재원을 쓸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께서 힘들어하는 곳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좀 더 두텁게 그리고 좀 넓게 지원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법인 택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여당에서도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세부적으로 잘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또 하나가 이건 추경호 의원께서 밝히신 내용인데 3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이게 35조였어요. 그죠? 이 중에 꽤 상당수가 아예 집행이 안 되거나 집행률이 굉장히 적은 예산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 3차 추경이 35조 1천억을 가지고 이제 편성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7월입니다. 7월에 국회 이제 막 개원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될 텐데 이때 여당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야당과의 협의 절차를 전부 건너뛰고 단독으로 이렇게
이렇게 강행 처리했습니다. 결국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이 부실한 예산들이 많이 묻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기존의 본예산이 편성돼 있고 네. 한 해가 지나면서 이거 갑자기 굉장히 시급하다. 네. 그리고 추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네. 짚어가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거대 여당이 그냥 오만하게 단독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처리하니 그게 졸속으로 검토되고 하니 곳곳에 사업이 아직 제대로 착수도 되고 있지 않거나 네. 집행률 자체가 20%에 그치는 것들이 다수고 네. 어떤 것들은 뭐 아예 시작조차도 못한 예산들이 많다. 전부 빚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그렇게 국민들은 또 혈세로 이자를 물고 있는데 네. 편성해줬더니 집행도 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지금 정부의 재정 운영 실태다.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국회 예정처에서도 좀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정부안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뭐 심의 과정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누구 책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둘 다죠. 정부도 급하게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 당시에 무슨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난 것처럼 네. 무슨 여행 뭐 쿠폰을 지급하느니 소비 할인 쿠폰을 지급하느니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방만하게 편성을 했고 네. 또 그것이 결국은 코로나 제2차 확산에 단초가 되고 있지도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부가 부실하게 편성한 거를 또 꼼꼼히 살펴보라고 국회가 있는 겁니다. 국회는 무슨 이 거수기도 아니고 무슨 네. 하청업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 네. 그래서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예. 그 기회를 다 무시하고 예.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해서 밀어붙인 바로 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7월에 통과된 거잖아요.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이제 2달 지났는데 앞으로 이제 올해가 아직 남아 있고 너무 네. 빨리 지금 너무 집행률이 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요. 예, 뭐 좀 이따 집행률은 더 높아지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요즘은 추경을 지금 금년에 4차례 편성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결산 심사를 쭉 했는데 네. 집행률을 높인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국간을 지키는 기획재정부에서 부처로 돈을 풀어주고 네. 부처에서는 또 1차 집행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다 넘겨줍니다. 배정을 네. 하고 그걸 집행을 다 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문제는 제대로 된 집행은 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민간 부문에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게 집행입니다. 네. 근데 집행률을 뭐 90% 100%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집행이 높아져야 되고 네. 앞으로 뭐 집행이 좀 높아지기는 하겠지만은 예. 여전히 편성할 때 예. 집행의 시급성 또 연내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보지 않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바로 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 22일 본회의 통과는 아무 문제 없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중간에 뭐 쟁점이 생길 수 없나요? 그렇죠. 이 21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이제 소위에서 마지막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때 국민들께서 제기하는 여러 목소리 그리고 야당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제기하는 그런 쟁점 사항에 대해서 여당이 얼마나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따라서 달려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소위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22일 날 예정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정부 여당이 당초안을 고집하고 예.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22일 날 처리는 어려운 거죠. 지금은 소위에서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해서 합의가 되면은 22일 본회의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겁니다. 뭐 어쨌든 추석 전에 좀 통과가 되기를 아마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